이 회사 앞으로 매출 구조의 성장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북미 쪽에 진출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속 충전 쪽으로 진출합니다. 2년 전에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배터리의 성장성은 끝이 없다. 배터리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 기본적인 소재나 셀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셨고 네. 최근에 또 폐배터리가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유럽의 이제 CRMA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국내도 정책이 나왔는데 역시나 폐배터리도 뭐 그럴까 했는데 불이 한번 붙으니까 이제 관심이 막 올라가는데요. 네. 폐배터리는 이제부터 주목해야 됩니까? 네, 이쪽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코발트 얘기 잠깐 드렸었죠. 네. 코발트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니켈이나 또 대표적인 리튬도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에 회수 기간이 들어온다.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은 이제 약간 25% 30% 침투율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과열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과열되는 시장 쪽에서 이거를 또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계속 광산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회수만으로도 계속 쓸 수가 있다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가뜩이나 작년에 많이 올랐네 여전히 가격 높은 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2024년 5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통 전기차가 사용 기간이 배터리 사용 기간이 8년 정도로 잡습니다. 예. 그럼 8년 정도 나왔던 배터리들이 초기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올해부터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분해에다가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굳이 신규로 리튬이나 나머지 뭐 니켈이나 이런 광물들을 쓸 수요들을 보강을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물론 100% 이게 그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일정 수혜가 되고 중요한 거는 또 친환경에 대한 얘기. 유럽도 그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기본을 써라 이러니까 그죠? 그렇죠. 비싸든 싸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강점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에서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거를 네. 이제 좀 충전율이 이제 막 60~70%밖에 안 돼. 그냥 갖다 회수해. 그러면 탈탈탈 텁니다. 네. 그럼 거기서 나와서 약 이제 잘 정리해서 나온 게 블랙매스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섞인 거. 네. 그걸 가지고 갖다가 정제를 해서 이게 전공정. 블랙매스로 보이는 게 전공정. 그리고 뒤에 갖다가 그걸 다시 다 해서 요거는 리튬, 요거는 니켈 이렇게 딱 구분하는 회사. 이걸 후공정 쪽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걸 하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는 건데 그중에 이거를 얼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또 부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가 뭐 성일하이텍 이런 쪽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또 각국의 정책들이 그 환경 오염과 함께 또 그를 또 권장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크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이 좀 크고요. 이쪽은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뭐 세비캠은 다 아시는 네. 종목들이 대표적인 거고 거기다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맞아요. 네, 이런 흐름들이 같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많이 올랐고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서는 IS 동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쪽인데 워낙 이거를 또 같이 연관시키면 인선 ENT 그렇죠. 이런 네. 종목도 이제 움직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쪽을 좀 후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경향이 있죠. 하지만 또 하나 더 있는 게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 전기 가전 쪽과 함께 그러니까 즉 약간 전기전자 쪽에서 나오는 폐 활용하는 회사들 이거를 그 지금 미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걸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연결되는 쪽이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지금 장씨 일가 최씨 일가 네. 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확보하려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다 보면은 폐배터리도 무궁무진하죠. 네. 근데 이것도 또 그냥 하나만 본다. 기승전 에코프로입니다. 그 앞에 배터리도 에코프로 CNG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생각하면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충전 쪽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 충전도 그죠? 충전 네. 결국은 이제 충전은 생각이 되죠. 결국 충전은 지금 충전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그죠? 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고 그죠? 충전 쪽은 또 근데 많은 기업이 여기는 좀 뛰어든 것 같고 주로 대기업이 많아가지고 네. 변별을 좀 해주세요 충전. 네, 대기업이 다 할 겁니다. 네. 게다가 그냥 지금 충전은 아무 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는 왜요? 충전해서 4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뭐 차 안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차 안에서 20분 이상 못 버팁니다.
못 버티죠. 예, 네. 대부분 뭐 여자친 네. 예, 뭐 예, 그런 특수한 경우 빼게 되면은 못 버팁니다. 한 15분 20분에 충전이 돼야죠, 그죠? 급속 충전 예. 나와야 되고요. 또 가서 넣었다가 꽂는 것도 이것도 귀찮습니다. 아 무선으로 무선 그러면? 충전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핵심인데 네. 일단 SK 시그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코넥스에 있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시그넷 EV를 SK가 인수했죠. 네. 이 회사 앞으로 매출 구조의 성장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 진출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 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면 아마 성과는 거의 이제 2년 전에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2024년 가게 되면 매출을 5천억까지 바라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럴 계약이 완료돼서 이제 나갈 걸 생각하지만 코넥스에 있다고 너무 무시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의 성장은 잘 봐야 되는 코넥스에 있는 거는 이 HTS에 쳐도 종목도 검색이 되고요. 네. 거래도 되고 그렇죠. 거래 다 됩니다. 네, 거래할 네. 수 있고 근데 HTS에서. 워낙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다 맞아요. 보니까 거래량이 좀 적죠. 그건 좀 아쉽지만 네. 이것도 잘 봐야 될 회사고 네. 이게 우리나라 그 충전 쪽의 1위입니다. 2위는 중앙제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인데 이걸 네.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네. 네, 롯데정보통신이 이를 인수를 해서 롯데그룹이 네. 또 그 만약에 이걸 해서 인수를 해서 만약에 충전 모델로 나가기 시작한다. 우리 롯데마트 와서 3만 원만 물건 사가시면은 그동안 쇼핑하는 동안에 충전된다. 충전됩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확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롯데도 살고 또 충전 쪽도 근데 가까운 데 보니까 다 롯데마트 쪽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차라리 충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 내고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회사가 신세계 INC고요. 이건 다 대기업 쪽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회사인데 에이 뭐 굳이 뭐라고 하는데 부각받으면 또 깜짝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그냥 쭉 갈까요? 쭉 가시죠.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배터리 셀이나 소재 쪽은 얘기를 했고 그밖에 지금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충전기 했으니까 네. 뭐 전고체 얘기도 살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실리콘 응곡제 네. 그다음에 그 뭐죠? CNT 도전제 맞습니다. 이런 쪽도 계속 지금 관심이 살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 어차피 2차 전지 안에서 계속 순환배가 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또 적용될 기술이다 보니까 네. 더 관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예. 지금 한 2025년 가게 되면 네.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그거죠. 아까 충전과 연결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충전 지금 뭐 급속 충전을 하거나 무선 충전을 갔었을 때 네. 음극재가 반드시 거기서 어떤 변화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충전할 때 그 효율을 높인다면서요? 그렇죠. 실리콘 응곡제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흑연에서 예. 인조 흑연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가는 쪽으로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나노 신소재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이 회사의 나노신소재가 그 CNT 도전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리콘 음극재를 팽창하지 않게 겉으로 이렇게 싸줍니다. 예. 그거를 먼저 부각받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강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하는 회사 대주전자 재료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쪽에서 변화가 나온 거로 이게 나와야 CNT 도전제가 나와서 감싸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도전제는 또 CNT 탄소 나노튜브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노신소재가 좀 더 강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약간 조금 좀 살짝 오버한 경향도 있거든요. 대주전자 재료가 먼저 가야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셨던 전고체 배터리.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 SDI에 이재용 회장님이 다녀가셨다. 맞아요. 기사에 네.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다녀갔는데 거기 잘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완공돼서 거기서 그걸 보고 설명을 듣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술력은 다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님 왔다 가셨는데 또 잘해야지. 잘해야죠. 예. 그 파일럿 라인이다 보니까 뭐 큰 건 아니에요. 뭐 조그만 한 20평대 예. 정도인가 요 정도. 파일럿은 이제 테스트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테스트인데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완벽하게 좀 더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밀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수화학, 한농화성 이런 회사들은 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다 지금 기술 전고체 들어가는
가소제가 있고 가교제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전고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고체지 않습니까?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 그렇죠. 네, 그러면 전해질이 고체라고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충전 횟수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밀도가 높아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폭발 위험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렁출렁이다가 자극 줘가지고 터지는 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필수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되게 많이 또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꿈의 배터리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아유 좀 많이 걸릴 거야라고 했던 게 삼성 SDI가 저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체로 들어갈 때 보면은 거기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는 약간 반고체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일본의 교세라가 지금 거의 양산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니켈계로 갈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해야 되고 아직 기술력도 우리는 전무한 상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업체들한테 다 이끌려가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 반고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강화를 시키는데 게임 체인저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돕니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거나 아니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동안 화학 쪽에서 돈 번 게 있으니까 쏟아붓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본 쪽은. 예. 그런 신사업에 대한 어떤 좀 말랑말랑한 사고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 쪽은 약간 좀 앞선 경향이 높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주가들이 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는 조금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누가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쪽이면 삼성 쪽 누가 이제 이쪽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소재 쪽으로는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나마 속도가 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전자연구원 KARI에서 기술을 다 이전받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을 이전받고 거기서 이제 공장 부지 선정해서 그거를 다 이제 대주전자는 아까 실리콘 음극재하고도 관련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2차전지 소재 쪽에 되게 그러니까요. 예. 진심인 회사인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전고체 배터리에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고체에 들어가는 물질 관련된 쪽에서는 오히려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아직 뭐 시장에서 좀 못 알아주는 네. 쪽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각받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차 전지가 참 무궁무진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그 기술들이 거기도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예.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이나 소재는 일정 부분 좀 가져가고 그죠? 네. 이런 건 좀 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투자하는 것 중에 그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일부를 지금 말씀하신 폐배터리나 충전이나 이 실리콘 응급제 이런 쪽에 좀 또 좀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네. 2차 전지 쪽이 이제 배터리 말고 소재 쪽에서는 최근에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보게 되면 부담은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뭐 요만큼만 조정 나오면 다 바로 사겠어라고 대응하시는 것보다 네네.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런 거 나왔었을 때 적당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다 가져가시면서 살 기회를 준다니까 이 시장에. 근데 사람이 그 2차 전지 좋은 거 몰라요? 조정 받으면 사야지. 작년 연말에 2차 전지 막 훅 밀고 내려갈 때는 어유 사긴 뭘 사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도망 다니는데 결국 또 오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멘탈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액션이고요. 예. 아유 내가 저 좋은 거 알았는데 아유 내가 살 지난 걸. 연말에 그때 내가 살라 그랬잖아. 관심 용 넣어놓고 매수할까 하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내 안 산 땅 200만 평 있어. 이러면서 그죠? 네. 사지 않은 땅.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땅이 아니죠. 예,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난 바잉 사지 않은 땅, 네. 안 산 땅. 네. 예. 어쨌든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쭉 섹터별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됐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